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9번에 이어지고 있는 계속 우리 삽입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삽입 문제니까 일단 처음에 주어져 있는 글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앞쪽에 뒤쪽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 라고 하는 걸 좀 예측을 해놓고 그리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천천히 보시면서 하나하나 본인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를 하시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문장에서요, what is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면서 what절이 주어로 등장을 했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입니다. what절은 항상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 어떤 reliable,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reproducible method라고 했는데 reliable,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란 뜻이고요. 한번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reproducible 이라고 하는 건 재현 가능한 이라는 뜻이거든요. 재현 가능한. method는 방법 또는 뭐 수단 이런 말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재현 가능한 그런 어떤 방법, 수단, 이거래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재현 가능한 수단인 거예요.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자, 뭐에 대한 거냐면 measuring, 측정하기 위한 거죠. relative hotness or coldness of object. 그러면 물건에 대해서, 이 오브젝트가 이제 물체 아니겠습니까? 물체들에 대해서 relative, 상대적인, hotness라고 하는 건 뜨거움, 또는 coldness는 차가움, 그 물체에 대한 상대적으로 뜨거움과 상대적으로 차가움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할 수 있고 재현 가능한 수단,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rather than, 뭐보다는 오히려 the rate of energy transfer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 이것도 잠깐 보면 rate라는 단어가 원래 비율이거든요. 비율.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고 transfer라고 하는 게 뭔가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달하는 건데, 그럼 에너지 전달하는 비율이라고 하는 걸 덩어리로 묶어서요, 에너지 전도율이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근거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단서를 좀 보자고요. 일단 에너지 전도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라고 했으니까 앞쪽에서는 에너지 전도율이라고 하는 게 좀 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서는, 요 앞쪽에서는, 요 위쪽에서는 그래 뭐 에너지 전도율이라는 말에 대해서 썼겠네. 에너지 전도율. 그러니 밑에서 얘기하기를 에너지 전도율보다는 오히려 사물에 대해서 상대적인 뜨거움 또는 차가움을 측정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재현 가능한 수단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밑에 쪽에는 뭘 쓸까요? 밑에 쪽에는 그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수단.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밑에 쪽에 이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단에 대한 설명이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단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말이 이제 뒤쪽에 등장을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글을 통해 가지고 앞에 어떤 내용,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라는 걸 잠깐 고민을 좀 해놓고 그리고 이제 무슨 얘기냐 하고 또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associate가 나오는데 우리 다음 체크할게요. associate A with B죠. 그러면 A를 B와 관련시키다, 연관짓다 라는 거죠. 그래서 the concept of temperature니까 온도에 대한 컨셉을, 개념을 이거 이제 연관짓다, 관련시키다. 온도에 대한 개념을 뭐랑 관련 짓냐? B랑 관련을 짓는 데입니다. 자, B 부분을 보니까 이 with라는 전치사 다음에 이제 의주동이 등장했거든요. 의문사 덩어리가 여기까지 의문사. 그리고 an object가 주어. 그리고 feel이라는 동사가 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할 때? when we touch it. 우리가 그것을 만질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갖다가 만질 때 얼마나 뜨거운지 또는 얼마나 차가운지 그 물체가 느껴지기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 어떤 물체가 느껴지기에 얼마나 뜨겁게 느껴질지 또 얼마나 차갑게 느껴질지를 온도에 대한 개념과 연관을 짓는 데입니다. 어떤 사물을 만지면서 차가워, 어떤 사물을 만지면서 뜨거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터치를 할 때 그 사물이, 어떤 사물이 얼마나 뜨겁게 느껴질지 얼마나 차갑게 느껴질지를 온도에 대한 그 개념과 연관을 종종 짓는다고요.
자, 만진 다음에 뜨거워. 이거 한 50도 되나? 이거 차가워. 이건 0도씨 되나?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자,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각이요. 우리의 감각들이 provide가 나왔는데 우리 provide라는 단어도 체크. provide A with B죠. A에게 B를 제공하다 라는 뜻입니다.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qualitative indication을 제공을 한답니다. 이 qualitative라는 단어는 좀 나중에도 등장할 거니까 잘 기억을 할게요. 얘는 정성적인이란 표현인데 이 정성적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물질에 대한 성분이나 성질 이런 것들을 밝혀낸다라는 거예요. 어떤 물질에 대한 성질이나 또는 어떤 성분을 밝혀내는 그 다음에 인디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지표죠, 지표. 뭐에 대한 지표냐? 템퍼러처, 온도에 대한 그런 지표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차가운지 그걸 갖다가 온도에 대한 개념과 관련을 짓는데 우리의 이 느낌들이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성적인 그런 온도에 대한 지표를 제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뜨거운 물건이구나. 이거는 뭐 그래도 만질만한 물건인데 이건 굉장히 차가운 물건이야. 이런 식으로 물질에 대한 성분이나 성질을 갖다가 밝혀낼 수 있는 어떤 지표를 제공을 해준다고요. 자, 조금 이해가 됐죠, 이제. 자, 우리의 감각은요, 하지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감각들은요, unreliable 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종 mislead us, 우리를요, 동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갑니다. mislead us, 우리를 잘못 이끌어요. mislead 하는 거죠. 잘못 이끌어요. 그렇죠? 그래서 뜨거운 걸 만지면서 마치 뭐 차갑게 느끼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조금 똑같은 온도인데 더 차갑게 느낀다거나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하지만 믿을 수가 없고 종종 우리를 잘못 이끈대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시를 등장시킵니다. 자, 아직까지 이제 그 에너지 전도율에 관련된 얘기 있었잖아요. 위쪽에. 이 에너지 전도율에 관련된 얘기는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만약 네가 서 있다면 in a bare feet 그랬는데 우리 bare라고 하는 게 발가벗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bare feet은 이제 맨발입니다. 맨발. 맨발로 서 있다면 with one foot 한 다리는 어디 위에? 카페트 위에. 그리고 the other 다른 다리는 어디 위에? 타일 바닥 위에 둔 채로. 자, 이때 체크해야 될 게 있죠. with라는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 덩어리 하나, 그 다음에 또 전치사 덩어리 하나. 그러면 우리 이제 with를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냐? 이게 이제 뭐뭐인 채로 또는 뭐뭐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럼 정리해보면 한쪽 발은 카페트 위에 둔 채로 그리고 다른 쪽 발은 타일 바닥 위에다가 둔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것도 좀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크게 묶어 놓을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약 네가 맨발로 서 있는데 한쪽 발은 할 때 한 발은 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디아더입니다. 디아더. 그래서 한쪽 발은 카페트 위에 또 다른 발은 타일 바닥 위에 둔 채로 그렇게 맨발로 서 있다면 그러면 타일 바닥이 좀 더 차갑게 느껴지겠죠. 뭐 너무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뭐보다? 카페트보다요. 그리고 이제 even though를 썼습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접속사죠. 비록 뭐일지라도 그 둘 다가 at the same temperature 똑같은 온도에 있을지라도. 자, 지금 이제 방 안에 있으면서 똑같은 온도고요. 거기에 카페트가 있고 한쪽은 이제 타일 바닥이 있습니다. 한쪽 발은 카페트 위에다 올려놓고 한쪽 발은 타일 바닥에다가 맨발로 올려놨단 말이죠. 똑같은 온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일이 좀 더 차갑게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니 우리의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믿을 수가 없고 종종 우리를 잘못 이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두 개의 물체들은 카페트하고 그 다음에 타일 바닥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 두 개의 물체들이 feel, 느끼는데 다르게 느껴집니다. because 왜 그러냐? 타일은요, transfer, 전달을 하니까요. transfer,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데 by heat, 열에 의해서 전달을 하니까요. 예를 들어 higher rate, 더 높은 rate가 비율이었습니다. 더 높은 비율로. then 뭐보다?
카페트가 하는 것보다. 자, 이때 중요한 단어가 does입니다. 이 does는 앞쪽에 있는 명사를, 동사를 대신받고 있는 대동사라고 하는 건데, 앞쪽에 있는 이 transfer라는 일반 동사를 대신받으면서 당연히 do라는 동사를 가지고 does로 써야 되겠습니다. 일반 동사를 대신받을 땐 두 동사로 대신받으니까. 다시 한번 내용 속으로 또 들어가 볼게요. 그 두 개의 물체들, 카페트하고 타일 바닥이었습니다. 자, 얘네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feel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나오고요. 자, 왜 그런데 타일이 에너지를 전달을 하니까요. 열로 전달을 하니까요. 더 높은 비율로 전달을 하니까요. 뭐보다 카페트가 그렇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보다. 됐죠? 그래서 카페트가 에너지를 어떤 막 열에 의해 가지고 비율로 전달을 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비율로 열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를 막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 타일이 더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슬슬 뭐가 등장하냐? 바로 비율이란 말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너의 피부는 measures, 측정을 합니다. 여기 이제 등장을 하죠. The rate of energy transfer. 자, 이게 아까 뭐였습니까? 바로 에너지 전도율이라고 하는 거였죠. 그럼 이제 에너지 전도율이란 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 전도율을 너희 피부는 측정을 해요. 근데 뭐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요. rather than 뭐보다는 실질적인 temperature 온도보다는. 그래서 actual 실질적인 온도보다는 오히려 열에 의해서 에너지 전도율을 측정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위에서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믿을 수 있고 재현 가능한 수단입니다. 상대적인 뜨거움, 차가움, 사물에 대한 이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믿을 수 있고 재현 가능한 수단인 거예요. 뭐보다는 에너지 전도율보다는. 그러면 우리가 필요라는 그 수단이 뭔데? 뒤에 보니까 이제,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그 다음에 have developed, 발달시켜 왔습니다. 뭐를요? 다양한 thermometers. 이 thermometer라고 하는 게 온도계 정리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양한 온도계를 발전을 시켜왔다고요. 자, 뭐를 위한? making such, 그러한 quantitative입니다. 정성적인 measurement라고 하는 게 측정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정성적인이란 말이 아까 이제 물질의 성분이나 어떤 성질을 밝혀내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러한 정성적인 측정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온도계들을 발전을 시켜왔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가 필요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필요한 수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5번 뒤쪽에 등장을 하니 답은 5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한 학습들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자, 5번 자리에다가 지금 위에 있던 질문을 넣어서 위에서 다시 한번 쭉 흘러가면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들을 단락별로 나눠가지고요.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번 질문이 조금은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얘기들이 등장을 하니까 어려울 수 있었는데 얘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연습하는 훈련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냐. 이쪽 한 이 정도 덩어리 나눠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요약. 또 한 이 정도 나눠서 무슨 얘기인지 요약. 무슨 얘기냐. 그 다음 또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슨 얘기가 또 등장하고 마지막에 무슨 얘기 등장하냐.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도식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서. 그 다음, 조금 더 크게 묶어가지고 핵심만 딱, 이렇게 한 4덩어리 정도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다 보면 이걸 토대로 해서 순서 배열에 대한 문제도 잡을 수 있고, 또 문장이 삽입되는 거에 대한 것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내용 정리까지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될 테니까요. 이렇게 도식화를 하는 훈련들을 좀 하시면서 이 도식화를 통해서 순서에 대한 배열도 정리하시고, 다시 또 문장을 또 이제 삽입을 하는 어디에 들어가면 맞겠니? 라는 것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내용에 대한 이해까지도 빠르게 정리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학습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좀 학습 정리를 좀 꼼꼼하게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상으로 39번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